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저는 남편. 부인입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요즘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직접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분양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봐야지 하시는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분양에도 공공분양이 있고 민간분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두 개가 똑같이 청약을 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이제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라는 그건 똑같은 건데,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분양 정보를 봤는데 이게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 그게 1차적으로 헷갈리고, 이게 공공분양이라면 내가 거기 조건이 맞는지, 민간분양이라면 또 내가 맞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분양 아파트를 나누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가 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단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공분양은 말 그대로 공공에서,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LH, 휴먼시아 이런 아파트들은 공공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죠. 그렇고 민간분양은 말 그대로 민간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안, 자이, 푸르지오 이스테이트? 이런 민간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중소형 평형대를 분양을 하고요. 33평 이하. 네.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도 이제 분양을 하는, 이게 좀 큰 틀에서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헷갈리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택지개발지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곳 중에는 위례신도시, 북유래 그쵸? 쪽에 있죠.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공택지지구인데,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그러면 모두 공공분양 아파트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나라에서 그 택지를 사들여서 내가 이 지역을 나라가 이 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꾸미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여기에는 의료시설, 여기에는 교육시설, 여기엔 주거시설 이런 것들을 정비하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주택을 분양을 할 때에는 일부는 공공분양, 나라에서 시행하겠다 하는 물량이 있고요. 또 일부는 민간사에다가 그 택지를 시행을 맡기는 거죠. 시행을 맡겨서 민간 분양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분양 물량이 있고 민간 분양 물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시면 청약을 접수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조건이 어떻게 다를까?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점제, 추첨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뽑지만, 공공분양은 딱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만 지원하세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소득 기준이죠.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죠?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그 가구 수별 그 평균 월 소득이 있어요. 그 월 소득을 100% 이하여야지만 그 조건에 대해서 부합을 하고요.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3인 가구 이하는 한 월에 470만 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 이하인 가구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신혼부부나 이제 노부모 부양가족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줘서 도시근로자의 120% 이하를 적용을 합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만 그렇고요. 그러니까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3만 원을 적용하는 거고, 우리가 신혼부부인데 맞벌이다 하면 120%까지 봐주기 때문에 3인 가구라고 하면 568만 원. 네, 5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기준의 범위에 들 때 공공분양을 일단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주택 공급 지역의 이제 거주자들만 그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남시라고 하면은 하남시 거주
시민들만 공공 분양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내 등본상의 모든 인원이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청약을 넣는 나만 무주택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 배우자, 뭐 자녀 혹은 부모님이 같이 등본에 있다면 부모님까지 모두 무주택일 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넣어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세대 구성원들이 다 무주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구성원이 한 번도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점, 이런 점이 있고요. 조정지역,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4회 이상 납입을 하셔야 하고 내가 가입한 지 2년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래서 2년이라는 게 결국 매달 넣었다면 24회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되셔야 하고 납입을 12회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 달에 2번 넣는다고 해서 그게 횟수를 다 2번으로 체크해주진 않아요. 매달 1회만 체크해주기 때문에 항상 꼬박꼬박 넣어두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게 매달 되죠. 1회 인정이 되고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건에 부합해서 모두가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뽑냐 하면 보통은 이제 지원한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서 순차적으로 선발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 기준에 맞은, 내가 소득 기준에 100% 이하다 그럼 당연히 낮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뽑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뽑는데, 만약에 동일순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뽑냐 하면 청약통장에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분양은 다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기냐, 그리고 내가 청약통장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저축해 놓았느냐 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게 민간분양하고 다른 점은, 민간분양은 지역별 예치금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통과해요. 내가 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기준만 맞추면 다 똑같이 통과가 되지만,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동일순의 경쟁이 있을 때 금액이 큰 것, 무주택 기간이 긴 것들을 본다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이 다른데요. 투기과열지역 이상은 2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조정지구나 비조정지역은 1년 이상만 가입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하고 이게 좀 다른 점은, 공공분양은 연수도 중요하고 횟수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매회 넣어서 24회를 채우는 것, 12회를 채우는 것, 이게 중요한데, 민간분양은 내가 2년 이상 가입했는지 1년 이상 가입했는지 그 가입 기간이 중요한 점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 그 조정지역 이상은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 초과되는 평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85제곱미터 초과된 것들은 이제 앞선 영상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그 가점제랑 추첨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그 지자체에서 50% 이하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 이렇게 비율을 정할 수 있고요. 그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지정할 수 있고, 청약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를 정할 수 있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는 0%, 온리 100%, 추첨제를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일 때 얘기고, 네.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투기과열지구나 이제 뭐 택지지구다 하면은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로 추첨을 하고 가점제로 뽑게 되고요. 이제 뭐 청약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5%, 이제 추첨제 25% 이렇게 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기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 이하에서 가점제는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도 추첨제로 뽑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장 이제 곧 뜰 분양 아파트 중에
조금 사람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 건 아무래도 위례예요. 그쪽이죠. 그래서 북위례에 이제 우미른하고 힐스테이트 청약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택지에서 하는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민간 분양 조건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이제 조건에 부합하고 또 그 지역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청약을 넣어보시면 로또 분양이 되겠죠. 왜냐면 거기 지금 주변 시세가 평당 3,300 정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서 음. 아마 평당 1,800에서 1,900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는 앞에서 이제 얘기하진 않았는데 공공택지 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위례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시세보다 40% 정도 싸게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그걸 정하는 거는 지자체랑 국가에서 이제 협의하에 이제 정하게 되는 건데 앞서 위례 포레자이를 봤을 때 남아있는 그 우미린이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로또 분양이라고 말이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택지지구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당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는 거 이런 걸 당해라고 하는데 보통 택지지구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시민을 일반적으로 50%를 먼저 우선해서 뽑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경기도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제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례 성남 위례다라고 하면 성남시 30%를 우선 뽑고요. 나머지 20%를 경기도민 안에서 우선 뽑고요. 나머지 이제 50%가 기타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사실 위례든 어떤 경기도권의 어떤 분양이든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게 되고 또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우선해서 또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엔 저희가 이제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제 공공임대 혹은 신혼 희망타운, 청년주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입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부동산에 눈을 떠요. 안녕.